2003년 초겨울 인천 영경찰서 사무실. 수사팀장 이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40대 초반이지만 이미 3년간 위조 여권 사건을 추적해온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고 있었다. 반장님, 용의자 잡았습니다. 후배 형사 박민준이 서둘러 들어오며 보고했다. 철민이? 네. 일본 가려던 여자 고객의 여권을 위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반장은 일어섰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여권은 전자식이 아니었다. 사진만 정교하게 교체하면 위조가 가능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꿈꿨다. 철민은 그런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조사실에서 만난 철민은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35살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은 침착했다. 철민, 이미 5건의 위조 여권 건수가 확인됐다. 솔직하게 모두 자백하는 게 좋을 거다. 이준호 반장이 말했다. 철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반장님, 모든 걸 인정하고 공범 검거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뭔데? 제가 구속되기 전에 집에 한 번만 둘러가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준호 반장은 철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범죄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경찰 호송 차량은 강남구 상계동의 낡은 빌라 앞에 멈췄다. 철민이 내린다. 이준호 반장과 박민준 형사가 그를 따라간다. 2층 방을 열었을 때 3명의 여자아이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다. 제일 큰 아이가 8살, 가운데가 6살, 막내가 4살이었다. 아빠. 막내가 달려왔다. 철민은 아이들을 안았다. 그 모습을 보는 이준호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철민은 천천히 아이들을 내려놓고 형사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싶어 할 거예요. 냉장고에 계란도 거의 없고 쌀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있어요? 8살 아이가 물었다.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준호 반장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책상에 앉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봤다. 철민은 분명 범죄자였다. 위조 여권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속였다. 도주자들을 도왔다. 법적으로 봤을 때 그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세 아이들은? 그들은 아무 죄가 없었다. 단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준호 반장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 김희영을 찾아갔다. 그녀는 공무원 학원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였다. 희영, 아이들 3명이 있는데 내일부터 보호가 필요해. 부모 1명이 구속돼서. 김희영은 한숨을 쉬었다. 학대 피해 아이들이야? 아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 일단 고아원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야.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거부할 거야. 이준호 반장이 중단했다. 이미 한 번 고아원을 갔다가 나온 아이들이거든. 충격이 있나 봐. 김희영은 침묵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이준호 반장과 박민준 형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빌라에 들어섰다. 세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8살 아이가 제일 먼저 물었다. 아빠는요? 너희 아빠는 잠시 다른 곳에 가게 돼. 그동안 너희를 도와줄 분들이 있어. 좋은 곳으로 함께 가자. 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막내가 소리쳤다. 저기 가기 싫어요. 6살 아이도 고개를 저었다. 8살 아이는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고아원 가기 싫어요. 다시 그런데 가기 싫어요. 이준호 반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민준 형사가 입술을 깨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설명했다. 2살 때 한 달을 고아원에서 보냈는데 그 경험이 아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 것 같습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고요. 이준호 반장과 박민준 형사는 그 모습을 봤다. 세 아이들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아버지 없이 형제자매들만 있는 작은 손가락들이 서로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 순간 이준호 반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민준이 말했다. 반장님, 저 아이들.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벌개지고 있었다. 알았다. 우선 내려가자. 이준호 반장이 말했다. 아이들을 남기고 거실로 나간 형사들. 그리고 거기서 펼쳐진 일이었다.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이준호 반장은 대답 없이 지갑을 꺼냈다. 박민준도 같은 행동을 했다. 다른 형사들도 함께 온 다른 경찰들도 모두 지갑을 꺼냈다. 지폐들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다. 이것이라도. 이준호 반장이 말했다. 목이 메어 있었다. 아이들이 며칠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박민준의 뺨을 눈물이 흘렀다. 주민센터에는 즉시 연락이 갔다. 복지 담당 김희영이 아이들을 찾아온 것은 오후 2시였다. 하지만 현장에는 또 다른 희망이 있었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위탁 가정이나 위탁 부모가 매일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빌라 위층에 사는 할머니, 아래층의 젊은 부부, 그 옆에 미혼모.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누가 먼저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층 할머니가 물었다. 아이들 밥이라도 챙겨줄게요. 아래층 부부가 말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언가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준호 반장은 그 장면을 봤다.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지만 인간은 했다. 3년 후 재판에서 철민에게는 3년형이 선고됐다. 위조 여권 조직원의 상당한 역할, 다중건수의 범죄들. 법은 명확했다. 이준호 반장은 철민이 교도소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챙겼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을 방문했다. 학용품이 필요하면 챙겨줬고 겨울이 되면 옷을 사줬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나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철민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었다. 응.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동네 분들도 많이 챙겨주고 있어. 이준호 반장은 매번 그렇게 대답했다. 철민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3년은 길었다. 하지만 365일의 반복 속에서 8살이던 아이는 11살이 되었다. 6살은 9살, 4살은 7살이 되었다. 철민 출소. 2006년 11월 철민이 교도소 문을 나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더 깊어져 있었다. 그는 제일 먼저 인천경찰서 외사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반장님. 이준호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민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떨렸다. 이준호 반장은 철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 살아가. 아이들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해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준호 반장은 그의 발을 봤다. 낡고 해진 구두였다. 밑창이 벗겨져 있었고 옆면도 곳곳이 손상되어 있었다. 정장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지만 그 구두는 너무나 초라했다. 이준호 반장은 자신에게 지급된 새 구두가 한 개 있는 것을 기억했다. 이거 신어. 이준호 반장이 자신의 구두를 내밀었다. 아니에요. 반장님이. 신어. 이준호 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철민은 천천히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었다. 새 구두를 신으려 할 때 살짝 맞지 않았다. 발이 좀 더 작았던 것이다. 하지만 철민은 주저없이 그 구두를 신었다. 정확히 맞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을 수 없을 정도도 아니었다. 철민은 일어섰다. 어색한 구두를 신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떼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하고 철민은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준호 반장은 생각했다. 구두와 발이 맞지 않아 덜거덕거리는 구두를 신고 철민은 그러육의 사무실을 나갔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년 후 이준호 반장은 우연히 거리에서 철민을 마주쳤다. 철민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세 딸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안녕히 잘 지내고 있네요. 이준호 반장이 말했다.
반장님 덕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 반장님이 아이들을 봐주지 않았으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준호 반장은 웃었다. 난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중요한 건 너 자신과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야. 그들은 한참을 서 있었다. 철민의 발은 이제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나갔던 날의 무게는 그의 마음 어딘가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다. 법은 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벌한다. 하지만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준호 반장의 구두는 단지 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거웠고 따뜻했고 그리고 영원했다. 정의와 자비, 법과 인간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야기.